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가장 시작이 될 수 있는 1분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될지, 진짜 인간 나를 소개하면 될지, 아니면 구직자로서의 나의 어떤 강점을 소개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글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를 그 글을 작성한 것을 스피치로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 1분 자기소개 강의를 맡은 오재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면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분사관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나를 잘 표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초급 간부로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표현하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식의 절차에 대해서 좀 나를 준비를 하면 되는지 목차부터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총 3가지 모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파트 1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소개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에서 글 쓰는 내용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준비할 때쯤 되면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작성을 완료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해서 어떻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지,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두 번째 모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듈은 좀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는 스피치 표현법.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1분 자기소개, 저는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일명 원고. 원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력을 조금 더 높여야지 면접관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귀에 꽂히게 말이 잘 와닿을 수 있는지 이 세 번째 모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모듈은 이 1번 목차와 2번 목차, 구성 방법, 키워드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실제로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물어볼게요. 자기소개, 키워드, 일명 주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만났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나를 알리는 친구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에 저는 오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이거입니다. 끝. 말 그대로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직업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사관 아니면 의무부사관, 여러 가지 부사관들 보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 부사관의 특징들을 녹여내서 이야기할 것인지 그걸 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자기소개하라고 하는지. 면접에서의 시작은 자기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굉장히 잘하는 게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소개 1분, 특히 대부분이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케이스는 좀 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소개 1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러면서 면접관들은 무엇을 파악하려고 그러는지, 일명 1분 자기소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고 가면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자기소개서의 일명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1분 자기 PR, 1분 자기소개의 내용을 정리할지 좀 감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혼돈스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1분 PR, 1분 자기소개. 자기소개 해보세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그쵸. 같은 말이죠. 어떤 면접관은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면접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분 자기 PR 해보세요. 또 어떤 면접관은 그냥 자기소개 편안하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오재현이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피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소개에서 여러분들 면접관들은 어떤 걸 알고자 하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원자에 대해서 빠른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 A4 한 장 꽉 찬 분량을 채웠다 하더라도 바쁜 면접관은 그 내용을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부사관 쪽을 대부분 지원하는 친구들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적 정보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면접,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살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추각해서 나를 표현하는지 지원자에 대해서 1분 안에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원자에게 던질 면접 질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의 내용 중에 1분 PR의 내용 중에 자기 본인의 강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난 이 강점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난 이러한 것을 배웠다. 자, 그러면 그 배운 걸 통해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때의 문제 상황은 없었는지, 그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 그대로 지원자에게 던질 면접 질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면요. 자기소개, 1분 PR, 어떤 걸 해야 된다? 인간 나를 소개해야 된다? 아니면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소개하는 게 맞다? 그쵸.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면 지원자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지 그거를 파악하게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나보다는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어떤 강점을 피력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러면 자기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나를 잘 표현하는 방법인지 하나의 샘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안녕하십니까. 찰흙 같은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찰흙은 어디서나 잘 뭉치고 어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찰흙 같은 저의 성격은 대학생 시절 학습 동아리에서 팀장을 맡으면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어 동아리 부원들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사관은 군에서 부상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병사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친화력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둥글둥글한 성격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조화를 이루는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부사관 지원자 찰흙 같은 홍길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샘플을 보면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잘 자기소개 잘 한 것 같으세요? 1분 자기 PR 본인의 직무적 강점을 잘 드러난 것 같으세요? 오, 그쵸. 속으로 말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강점을 피력하는 거 좋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샘플의 예시는 어떤 강점에 대해서 피력을 했나요? 일명 그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일명 친화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화력을 뭐에 비유를 했나요? 그쵸. 찰흙처럼 내가 똘똘똘 뭉칠 수 있는 어디서나 잘 뭉치는 특성을 가진 찰흙의 나를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소개하라고 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동물에 나를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하는 거 말 그대로 나를 적절히 잘 표현하는 지금 여기 예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홍길동님처럼 일명 친화력, 사람들과 융화롭게 잘 이루는 찰흙 같은 사람이다. 나를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물이 있으면 이렇게 비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거지로 맞춘 듯하게 비유법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일명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어설프게 비유하지 말자. 일명 여러분들의 딱 강점이나 직무적 특성을 딱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 있으면 비유해도 오케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물에 막 비유하는 친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비타민 같은 지원자 오재현입니다. 또 때로는 카푸치노 같은 지원자 오재현입니다. 때로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오재현입니다.
한동안 여러분들 이 비유법에 대해서 자기소개하는 1분 자기 PR 할 때 비유법, 사물에 비유해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동안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요 비타민입니다. 그 다음 유행했던 단어가 요 카푸치노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면접 어떻게 보나요? 지원자 혼자, 면접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면접관에 여러 명의 지원자, 다대다 면접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대다 면접에서 예를 들어 자, 1번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번부터 5명의 지원자가 한 면접 그룹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번 지원자가 비타민 같은 지원자 오재현입니다. 저는 어디서나 항상 활기차고 생기롭게 일하기 위해서 저는 비타민 같은 별명을 저 스스로에게 붙여봤습니다. 비타민처럼 저는 군 내에서 활기차고 생기 있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옆에 가니까 어떤 지원자가 비타민 같은 오재현입니다. 비타민은 어떤 활력을 주고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전 팀에 활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접을 한꺼번에 봤던 면접관들이 각각의 방에서 나와서 말 그대로 마무리하는, 하루에 마무리하는 날, 면접 보고 마무리하는 날 이렇게 물었대요. 니네는 비타민 몇 명 왔니? 이게 한동안 이슈였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비유법을 어거지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1분 PR하는 방법은 리스크가 크다. 왜? 다른 지원자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유를 할 거면 적절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별명, 이거 오케이. 그렇지만 너무 사물이나 아니면 동물에 어거지로 껴맞추는 것은 NO라고,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비유하지 않고도 나를 PR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조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 자기소개. 그러면 선생님 불도저, 비타민, 카푸치노 이런 어떤 비유법을 쓰지 않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사관에게 필요한 강점, 역량, 자세. 여러분들이 역량이란 키워드는 뭐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내가 부사관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부사관으로서 학과에서 배웠던 기술, 내가 부사관으로서 몸에 익혔던 태도. 그래서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를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어요. 자, 그 자격증 역량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역량에 포함될 수 있죠. 나 응급구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제로 응급 요고를 심폐소생술 관련된 이 스킬을 배우고요. 그걸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을 쌓았어요. 역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꼼꼼한 성격 가지고 있어요. 이 꼼꼼함은 부사관에서 말 그대로 어떤 서류 정리할 때, 행정 업무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자, 강점이 될 수 있다, 없다? 그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저는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부사관 학과를 통해서 실제로 저는 리더십에 관련된 이런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격식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차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꼭 대변할 수 있는 별명이나 어떤 키워드 주제가 있으면 비유법을 써도 된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일명 직무적 어떤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강점, 역량, 자세를 주제로 선정해서 일명 키워드로 선정해서 1분 자기소개서의 1분 자기 PR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 일명 강점, 자세들이 부사관에게 필요한지 제가 실질적으로 부사관들 평가 기준을 한번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부사관들에게 필요한 역량 키워드,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면접에서 부사관들 이런 거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표현력, 판단력, 이해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성, 리더십, 그 다음에 국가 간 안보관들이 있어요.
일명 예를 들어 여기에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나 리더십이 있어. 실제로 나 부사관 학과에서 나 조장으로 하면서 이렇게 아침 어떤 체조하거나 운동하는 체력 단련할 때 내가 우리 학과 친구들이 이렇게 인솔한 경험이 있어. 그걸 통해서 난 리더십의 어떤 강점을 좀 살릴 수 있었어. 자,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인지 아닌지, 아니면 부사관에게 꼭 필요한 예절이나 태도,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검토 후에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가 요소들을 토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부사관에게 필요한 역량 키워드. 일단 그쵸. 소통 능력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내가 초급 간부로서 밑에 있는 어떤 병사들과 잘 소통을 해야지만 문제점을 찾고 그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초급 간부로서 말 그대로 적극성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군 조직은 팀으로 움직이고 단위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워크 능력. 게다가 문서, 실제로 부사관은 행정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어, 선배들한테. 문서 작성 능력, 거기에 따른 체력, 꼼꼼함, 응급처치, 원무관리, 상담 능력 등등 난 여러 가지 능력을 실제로 학교 생활하면서 대학생활 동안 쌓아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내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강점 하나, 일을 할 때 가장 도움되는 거 하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토대로 자기 소개, 1분 PR 내용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부사관에게 이건 꼭 필요해요. 난 그래서 이걸 쌓기 위해서 대학 동안 이렇게 노력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한 개씩만 일단 먼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 키워드 찾는데 시간 걸린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토대로, 여기에 꼭 나온 키워드 아니어도 돼요. 한번 토대로 생각을 하셔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1분 PR을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어떻게 키워드 선정하셨나요? 그러면 키워드 선정을 하셨으면 이제 내용을 구성하셔야 돼요. 내용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 뭐예요? 1분 안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1분 넘어도 되나요? 제가 실제로 1분 PR 작성법 강의를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 1분 좀 넘어도 되나요? 선생님, 1분보다 많이 부족한 30초밖에 안 되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얼만큼의 분량으로 내용 구성할 것인가 먼저 고려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내용 구성을 어떻게 좀 서론본론 결론 아니면 3단 구성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명확히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에서 50. 뭘까요? 그쵸. 단위는 초입니다. 1분 이내에 자기소개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5초에서 50초 정도 나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일명 이거예요. 어떤 친구는 50초 채워서 자기소개를 했고 어떤 친구는 30초만 했어요. 누가 더 성의 있게 느껴질까요? 그쵸. 30초 1분 PR 자기소개한 친구보다는 적어도 시간을 꽉 채워서 시간 내에 50초 동안 나를 잘 표현하는 친구가 더 성의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0초에서 40초 내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5초에서 50초 분량으로 내가 주제를 선정했으면 내용 구성을 45초에서 50초 동안 어떻게 흐름을 만들 것인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분 PR 할 때 50초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작성해야지 1분 안에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글자 이 문장 줄수로 좀 따지면요. 6줄에서 8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줄이요? 50초 정도 나를 소개하려면 그쵸.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을 쳤을 때 6줄에서 8줄 정도를 써보시고 1분 자기 PR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시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원래 내가 말하는 속도대로. 그랬을 때 한 45초에서 50초 내에 들어가면 오케이. 만약에 그거보다 말 그대로 너무 시간이 오버된다, 1분이 오버된다 그러면 내용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구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3단 구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3단 구성을 할 거예요.
이 3단 구성에서 서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우리가 아까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 적극성, 리더십, 그 다음에 응급 구조, 그 다음에 설득력, 상담 능력 여러 가지의 부사관에게 필요한 역량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량 키워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사관에게 꼭 필요해서 대학생활에 노력했던 강점 키워드 또는 직무 역량 키워드 그걸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서론에서는 그게 왜 부사관에게 필요한지 이유까지 설명한다. 자, 서론 됐나요? 자, 그럼 본론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한 강점 또는 직무 역량과 연결성이 가장 높았던 경험을 소개한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의 경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히 있어요. 그렇지만 1분 PR 경험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만 어디에 몇 학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그때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그 경험 그걸 통해서 이런 역량이 쌓았다. 이렇게 자세히 자기소개서에 썼으면 1분 PR에서의 경험 소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고 결과 이 역량이 됐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 중심으로 이 경험을 써도 된다. 1분 PR에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결론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부사관에게 필요한 어떤 역량을 쌓을 수 있고 그걸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부사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다짐으로 제시.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조금 쪼개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 예시 제가 의무부사관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무부사관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생활 동안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문서 작성 능력을 쌓았습니다. 이 사람의 강점 키워드, 직무 역량 키워드 뭐인가요? 그쵸. 지원 분야 얘기한 다음에 전문성, 문서 작성 능력. 이 친구 두 개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 역량, 말 그대로 강점 두 가지. 하나나 두 가지인데 이 친구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자, 본론 넘어가야겠죠? 본론, 경험.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요렇게 썼습니다. 자, 의무부사관은 응급처치부터 보급품 관리까지 완벽히 해내기 위해서 의료 지식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응급환자 관리학, 전문 응급처치 실습 등의 수업을 통해서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을 통해서 엑셀,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웠습니다. 제가 조금 나가서 여기 있는 설명을 드리면 해당 역량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유와 그것에 필요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필요한 이유는 서론 부분에 같이 역량과 같이 표현한다.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면 여기 밑에 경험의 소개가 말 그대로 본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여점 또는 다짐으로 표현해도 되고 포부로 표현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론 부분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일명 미래에 대한 내가 부사관으로서 임관한 이후에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만 집중적으로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 본론 됐죠? 본론 빠르고 정확한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웠습니다. 임관 후 의료 전문 지식과 문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초급 간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어떻게 내가 일을 할 때 활용할 것이다 라고 그 다짐을 간략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서론, 본론, 결론 전체적으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어디까지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의무부사관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대학생활 동안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문서 작성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의무부사관은 응급환자 처치부터 보급품 관리까지 완벽히 해내기 위해 의료 지식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서론. 일명 나의 강점 또는 직무 역량 하나나 두 개. 이 친구는 지금 두 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원 직무에 왜 필요한지, 이 역량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자, 본론 가볼게요. 본론 경험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응급환자 관리하, 전문 응급처치 실습 등 수업을 통해서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엑셀,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웠습니다. 경험, 본론 여기까지입니다. 결론 어떻게 된다고요? 임관우, 의료 전문 지식과 문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초급 간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뭐죠? 기여점 또는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3단 구성 내용 정리하면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저는 잠시 후 두 번째 모듈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표현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